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 마운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여러분들 찾고 싶은 파일을 이렇게 찾으셨으면 거기에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점점점 하고서 메뉴를 볼 수 있는 그 메뉴가 떠요. 이 메뉴에서 경로 복사 밑에서 세 번째 경로 복사를 클릭하시면요. 경로가 복사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일 패스 문자를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경로는 이런 경로다라는 뜻입니다.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 밑에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폴더 밑에 마이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콜앤 노트북스, 그 밑에 랩파이썬 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exam.csv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하실 때 첫 번째 아규먼트가 파일이잖아요. 여기에는 파일 패스, 이 문자열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가 모드인데, 모드는 읽기 모드. 원래 이 읽기 모드가 기본이죠. 모드 R, 읽기 모드가 기본이고요. read라고 써도 되고요. read 텍스트라고 쓰셔도 됩니다. 둘 다. 리드가 기본값이고 텍스트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모드 RT라고 쓰시는 거는요. 요거는 생략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픈한 결과를 파일에다가 F라고 하는 변수로 부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줄을 읽어볼게요. 변수 이름을 line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해 보시면 네, 첫 번째 줄 한 줄을 읽어죠.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ID,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F.read line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프린트 이렇게 하시면 그 밑에 있는 시험 점수들이 나오죠. 이거 같이 보면서 할까요? 옆에 파일의 내용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리드라인을 한 번 호출하니까 첫 번째 줄 읽어갔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호출하니까 두 번째 줄을 읽어갔죠. 그럼 다시 한번 리드라인 호출하면 그 다음 줄을 읽어올 거고요. 다시 한번 리드라인 호출하면 그 다음 줄. 그러니까 리드라인을 호출할 때마다 한 줄씩 한 줄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읽어드리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때 이렇게 빈 줄이 하나씩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이 리드를 한 결과 안에도 줄바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 자체가 그 출력을 한 다음에 줄바꿈을 강제로 넣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줄이 하나씩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빈줄을 없애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리드 라인을 한 결과를 스트립 왼쪽과 오른쪽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면 그러면 쓸데없는 공백들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읽고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그 쓸모없는 줄바꿈이 생략된 상태로 그 첫 번째 줄의 내용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립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한 번 더 그 호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끝에 줄바꿈이 생략된 상태로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반복문은 어디서부터 사용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저장할 내용들은 이 컬럼 이름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컬럼 이름들은 필요가 없고 배열에 저장할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배열에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읽어드린 거는 제거하고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두 번째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것만 배열에 저장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문은 여기서부터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파일의 첫 번째 줄을 읽는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읽고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프린트하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자,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CSV 파일 이름이 이그잼이니까 저도 이그잼이라고 할게요. 리스트죠. 이거는 이렇게 리스트를 선언한 이유는 그 데이터. 이 데이터는 번호, 그다음에 시험 성적들이죠.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비어있는 리스트로 하나 만든 거고요. 이제 한 별씩 읽으면 돼요. line, in, f. 이렇게 반복문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어, 이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는, 파일 스트림 객체는요, 반복문에서 사용을 했을 때, 리드 라인을 자동으로 호출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드 라인을 따로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잠깐 생략하고요. 첫 번째 줄 프린트하는 거 생략하고, 여기서만 프린트물을 넣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넣으시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줄, 그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20번째 줄까지 잘 출력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스트립. 이렇게 하시면 1번 학생부터 20번 학생까지 한 줄씩 한 줄씩 읽은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맞습니까? 다시 여기는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이렇게 하면 제목, 첫 번째 줄까지도 다 출력을 하겠죠. 자, 우리는 프린트를 할 게 아니고요.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어,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라인을 스트립한 결과 스트립을 호출해 주셔야 돼요. 스트립을 해야 그 줄의 끝에 있는 쓸데없는 줄바꿈이 없어지겠죠. 이 없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해주시면 되냐면 스플릿을 해주시면 돼요. 스플릿을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아규먼트로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죠. 어, 각 줄이 각 줄에서 하나의 줄에서 데이터들이 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쉼표로 구분해서 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 내용을 그러면 프린트를 먼저 해보면 이 내용을 프린트를 먼저 해보면 네, 어떻게 됐어요? 반복문에서 출력한 내용들은 첫 번째 리스트가 출력이 됐고요. 두 번째도 리스트가 출력이 됐고, 세 번째도 리스트가 출력이 됐죠. 그죠? 문자열 5개씩, 문자열 5개씩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들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라인.스트립.스플릿 이렇게 호출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스트를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이그잼에다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를 호출할 게 아니라 이그젠.append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프린트 대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다 끝난 다음에 이그잼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위치 보시면 반복문이 다 끝난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출력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이렇게만 하시면 리스트들을 아이템으로 갖는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이게 이그잼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었어요. 끝까지 반복하면서 각 줄에서 읽은 내용을 쉼표로 분리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어텐드 하면서 이런 얘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여서 썼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우리 리스트 컴프레hension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도 하실 수 있으세요.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이그셈 리스트다. 리스트에 저장할 거는 어, 읽은 내용이다 라는 거죠. 읽은 내용을 한 줄 읽은 내용을 스트립하고 스트립한 다음에 1차원 리스트로 바꾸겠다. 세퍼레이터는 쉼표로 하겠다. 이거잖아요. 어펜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어펜드 하는 내용은 파일에서 읽은 줄,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공백 제거하고, 그리고 쉼표로 구분한 문자열들의 리스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라인이 뭔가 하면 알려주면 돼요. for, line, in, at. 이렇게만 하셔도 되죠.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꼭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정도, 이거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든다, 파일에서 한 줄을 읽어드린다, 읽어드린 내용을 공백 제거하고, 쉼표로 구분해서, 어, 리스트,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한다. 이런 과정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음. 자, 그 다음으로 문제를 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2차원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문자열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점을 계산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쉽게 하기 위해서 리스트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정수로 변환하자라고 한 겁니다. 정수.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50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고 98이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수 1, 정수 50, 정수 98 이렇게 정수로 변환하자. 그런 2차원 리스트를 가지고 있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제가 변수 이름을 따로 하나 만들게요.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게요. 일단은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가져올 이그잼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그잼에서 한 줄씩 가져올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모든 값들을 인트로 변환한 변환한 값들을 변환한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변환해서라고 할까요? 모든 값들 인트로 변환해서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변환한 값들? 원래 모든 문자열, 문자열들을 인트로 변환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이그잼에서 하나를 꺼내게 되면 이런 1차원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프린트를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프린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그잼에서 이그잼에서 아이템을 하나씩 꺼내면서 프린트를 해보시면요. 첫 번째 아이템은 문자열 5개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도 문자열 5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 그러니까 이 row라는 것 자체가 그게 리스트죠.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뭘 할 수가 있냐면 반복문을 쓸 수가 있어요. for, x, in, row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씩 볼 수가 있겠죠. 하나씩. 그러면 문자열들을 이렇게 하나씩 다 출력을 한 거잖아요. 여기 5개가 있고 여기 20개가 있으니까 100개겠네요. 그죠? 100개의 문자열들을 하나씩 다 출력을 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인트로 변환하시면 돼요. 이 변환한 값을 저장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냐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어있는 거를
합니다. 얘는 무슨 용도냐면 학생 한 명의 데이터, 그러니까 번호, 아이디, 영어로 할까요? 아이디, 클래스, 매스, 잉글리시, 사이언스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인 거죠. 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라고 했던 변수는 모든 학생 전체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여기서 템프는 학생 한 명.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한 줄. 여기 있는 한 줄. 한 줄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int라고 하는 건 int로 변환한 값을 어디다 저장하면 되냐면 템프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템프가 뭔지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템프가 뭔지를 출력을 해보시면 아, 폼은 바깥에서, 안쪽 폼은 바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 템프라고 하는 거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1번, 일반 50점, 98점, 50점. 2번, 일반 60점, 97점, 60점. 3반, 1번 45점, 68점, 86점, 78점. 위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달라졌어요? 위쪽에서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였는데 지금은 인트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됐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리스트를 저장하는 죄송합니다.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리스트가 숫자들을 저장하는 리스트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템플을 어디다 저장하자? 데이터에다 저장하자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돼요. append.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바깥쪽 폼까지 다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한 번에 출력을 해보면 자, 뭐가 달라? 이그셈하고 데이터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이그셈은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었고 데이터는 정수들의 리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된 거죠. 네, 되셨습니까?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이중반복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요. 이중반복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 대신에 이번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일단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비어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나오죠. 자, 이 데이터가 무엇을 어펜드하고 있나를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무엇을 어펜드하고 있나? 템플을 어펜드하고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어펜드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스트를 어펜드하고 있어요. 그죠? 리스트가 리스트를 어펜드하고 있는데 어,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row, in, exam 이렇게 찾으면 돼요. 2차원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해. 2차원 리스트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할 거냐면 20번을 반복하겠죠. 20번을 반복하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20번 들어갈 거예요. 그쵸? 비어있는 리스트 20번 들어갔죠? 그럼 요 안에서는 우리가 append 할 게 int x. 어떤 숫자 x가 있는데 그 숫자를 int로 변환한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데이터 x가 있는데 숫자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 x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int로 변환한 값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저 x는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in row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row에서 가지고 온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 코딩하는 거는 한 줄에 간단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네. 근데
처음에 이런 게 좀 어려우시면, 2차원, 이렇게 그 반복문 두 번 써야 되는 경우는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격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있고, 길이가, 짧은 코드가 더 좋은 코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고, 그런 코드가 더 좋은 코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트 컴프레션 쓴다고 해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쓸 때에는 우리가 그 중간중간 단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프린트문을 넣으면서 뭐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트가 어디에 어펜드가 되는지, 어떤 순서로 값들이 어펜드가 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단계들을 그 반복문 안에 프린트문 넣으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2차원 이 형태죠. 이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 여기 첫 번째 리스트가 요 1번 학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가 여기 있는 두 번째 학생인 거고요. 2번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트가 여기 3번 학생입니다. 숫자들 보면 정확하게 다 잘 읽어온 거 보이시죠? 4번 학생. 4번은 30점, 98점, 58점이죠. 그 다음에 5번 학생. 5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반이 달라졌죠. 5번 학생 2반 25점, 80점, 65점. 그죠? 제대로 다 잘 읽어왔죠.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준비까지가 됐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준비까지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수학 점수를 찾자. 그죠? 수학 점수 찾자. 수학 점수를 1차원 리스트로 만들어 볼까요? 수학 점수를 1차원 리스트로 만들자라고 하시면 어디 있는 것만 꺼내시면 될까요? 여기 있는 것만 꺼내시면 되죠. 여기 있는 것만. 그죠? 각 행에서 첫 번째 행에서도 여기가 순서대로 하면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아닌가요? 어, 첫 번째 행에서도 인덱스 2번인 거를 꺼내고요. 그게 끝났으면 두 번째 행에서도 인덱스 2번인 거를 꺼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행에서도 인덱스 2번을 꺼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학 점수만 쭉 해서 여기를 1차원 리스트로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반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이렇게 행별로 반복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인덱스 2번을 꺼내면 수학 점수, 인덱스 3번을 꺼내면 영어 점수, 인덱스 4번을 꺼내면 과학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스라고 하는 거를 찾으면 일단은 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쓰시면 돼요. exam을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서 매스, 인덱스 몇 번을, 인덱스 2번을.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죄송합니다. 로우죠. 로우. 음. 일단 프린트만 해볼게요. 프린트. 네,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아마 20개가 나올 거예요. 이 숫자들 보시면은요. 보세요. 50점,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에는 45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78점. 78점. 그죠? 리스트에서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오고 첫 번째 행에서 인덱스 2번을 꺼내면 그게 수학 점수다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문으로 확인을 했죠. 우리는 프린트할 게 아니라 뭘 하면 된다? 매스에다가 어펜드를 하면 된다. 네. 어펜드.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프린트 요것만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학 점수들만 1차원 배열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도 간단하게 리스트 컴프레hen션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러스는 수학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인데 여기에 어펜드하는 값은 한 행에서 인덱스 2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오면 된다. 그런데 한 행은 어디에서 데이터에서 가지고 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학 점수 찾았으니까 최대값, 최소값, 평균 찾자. 이렇게 했잖아요. 최대값, 최소값, 평균 찾자. 이거는 그냥 바로 프린트문 해버릴게요. 프린트 수학 최대값 쓴이라고 할까요? 그냥 맥스 함수 그냥 쓸게요. 맥스 함수 써가지고 math 이렇게 주시면 될 거고요. 프린트 그다음에 수학 최소값 얘는 m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math 그 다음에 평균 값을 하겠다. 수학의 평균 점수. 평균 점수는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합계. 매스라고 하는 거에 합계. 나누기 길이. 매스의 길이. 이렇게 하시면 점수가 나오죠. 어, 최대값은 90점이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20점 다 더하고 20명으로 나누면 57.45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눈으로 한번 쭉 볼까요? 50, 60 이렇게 쭉 가다가 90점 있고요. 여기까지 90점보다 큰 거 없었죠. 그럼 뒤쪽 보시면 90점보다 큰 건 없네요. 그죠? 최대값 맞는 것 같고요. 최소값도 25점이 있는데 25점보다 더 작은 게 20점. 그죠? 20점보다 더 작은 게 없죠. 그죠? 그럼 최소값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이 1차원 배열에서 이 1차원 배열을 반복하면서 최대값 찾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최대값을 찾으셔도 좋고요. 최소값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합계를 더하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더해가면서 썸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학 점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수학 대신에 다른 과목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 영어 점수로 바꾸겠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 인덱스를 2번 대신에 3번으로만 바꾸시면, 그러면 똑같은 게 그 영어 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영어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 점수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인덱스가 0, 1, 2, 3, 4번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인덱스를 2번 대신에 4번으로만 바꾸시면 그렇게만 바꾸시면 요 코드는 과학 점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평균값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각자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죠? 어, 제가 이 문제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저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쯤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거기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딱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판다스를 하면은요,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면 read CSV 딱 요 함수 하나로
파일 읽고 이런 테이블 모양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한 줄이면 끝나요. 뭐, 우리가 인트로 변환하겠다, 문자열을 인트로 변환하겠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요. 어, 정수로 이루어진 컬럼들은 정수로, 문자열로 이루어진 컬럼들은 문자열로 알아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런 거를 흉내를 내서 해본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면은요.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출력하자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물론 이 데이터 프레임의 내용을 보면 딱 정렬이 되어져 있어요. 일반 학생들이 위에서 4개, 2반 학생들은 그 다음에 4개, 3반 학생들 그 다음에 4명, 4반 학생들 그 다음에 4명, 그 다음에 5반 학생들 그 다음에 4명.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가 반별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에서 4개만 자르겠다. 그 다음 위에서 4개만 자른 다음에 거기에서 인덱스 2번 컬럼을 선택을 하면 수학 점수다.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기는 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그런 방법은 얘가 딱 정렬되어져 있다라는 거를 100% 확신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행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이게 정렬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어디에 다른, 뭐 일반 학생이 중간에 끝쪽에 끼어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건식을 써줘야 돼요. 클래스 값이 1과 같은 것들을 찾아라 라고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저는 그 조건문을 쓸 거예요. 클래스가 1과 같으냐라고 조건문을 써서 그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을 거고요. 그런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았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컬럼, 매스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변수를 math 클래스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무슨 용도로 변수를 선언한 거냐면 일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만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예요. 일단 모든 행들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해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행에서 그런 뜻이잖아요. 첫 번째 행에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행에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행에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행에서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행에서라는 뜻이에요. 리스트에 각각의 행에서 검사를 하죠. 무엇을 검사하죠? 로우. 클래스는 몇 번째 컬럼이에요? 이게 인덱스가 0번, 여기가 인덱스가 1번이라는 거 알죠? 그죠? 그럼 인덱스 1번 값이 같다. 죄송합니다. 조건식은 이게 같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가 클래스 값이 1이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만 math 클래스 1번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되죠. 무엇을 append 하시면 되냐면 row의 인덱스 2번을 append 하시면 돼요. 이거는 수학 점수를 그 리스트에 추가한다. 이런 뜻이죠.
일반 학생인 경우에만 매스 클래스 1번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수학 점수를 추가한다. 이렇게 인덱스 쓰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기가 0번, 1번, 2번. 그러니까 인덱스 1번이 일반이다. 그다음에 인덱스 2번이 수학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죠. 음. 네. 폼은 다 끝나고 나서 프린트 해볼까요? math 클래스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해보시면 숫자가 4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숫자 4개를 보시면은요. 50점, 60점, 45점, 30점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수학 점수들만 이렇게 한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2반 학생들이라고 하면 코드에서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만 선택할게요 라고 하면 여기를 인덱스를 3번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를 바꿔가면서 몇 반 학생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슨 과목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변수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총점, 평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프린트 할까요? 일반, 수학, 총점. 총점은 sum 함수 쓰면 됩니다. sum. math 클래스 1번. 그 다음에 일반, 수학, 평균. 평균은 sum을 length로 나눠주면 되죠. math 클래스 1번 나누기 len. len은 math 클래스 1번. 최대값은 max 함수 쓰면 될 거고요. 일반, 수학, 최, max 쓰시면 되겠죠. math 클래스 1번. 마지막으로 최소값은 함수 이름 바꾸시면 되죠. 최소값은 max 대신에 min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네. 요거 4개 다 더하면 185점이고요. 4로 나누겠죠. 185를 4로 나누니까 46점이요. 여기 최대값은 60점이고요. 최소값은 여기 30점입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리스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함수들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읽기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자열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문자열들을 스플릿, 쪼개거나 필요 없는 공백들을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도 저희가 했었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